네,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오늘은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 동생이 보스턴에서 이렇게 또 놀러 왔는데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또 가는 바람에 아침 일찍 제 동생 이렇게 또 데려다 주고 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뉴스 보고 뭐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지만 오늘 이렇게 좀 죄송드리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 동생이랑 이렇게 또 가족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체리랑 이한이랑 이렇게 또 친척끼리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낮집에 밤에 이렇게 또 놀러 갔다 왔는데 무서운 거 이렇게 또 타느라고 막 목소리 막 지르다가 목이 좀 나갔습니다. 제 목이 조금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뉴스 이렇게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지하게 많은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에이타크음스라고 해가지고 이 장거리 미사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거리 미사일을 이 거리를 좀 이렇게 또 축소를 해가지고 이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이제 멀리에다가 이렇게 이 공격을 하는 것에 이제 허가를 내주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이 에이타크음스 이 장거리 미사일을 멀리 쏴가지고 러시아 깊숙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을 허락을 이렇게 또 해줬다, 허용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길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도 이 타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까지 뭐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이 지원 같은 것들 받고 뭐 사기는 사는 것이겠지만 이 북한에서도 이제 무기를 사고 그리고 북한에서 파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파병을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랑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에이타크음스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을 할 때 북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 군인들 있는 곳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사용 조건이 이렇게 또 붙었다고 하네요. 쿠르스크 지역까지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 조건을 이렇게 또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사용을 해주게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좀 이제 큰 이슈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지금 막 방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제 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 국경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 이 국경선까지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밋을 걸어놨는데 그런데 그거를 풀어줘가지고 이 러시아 깊숙이까지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니 이거는 뭐 맞짱 뜨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 3차 대전을 지금 일으키려고 지금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는 뭐 방방 뛰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방귀 낀 놈이 이렇게 또 성낸다고 아시다시피 이 전쟁을 지금 시작을 한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푸틴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또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 건데 진짜 방구를 아주 그냥 진하게 이렇게 또 꼈죠. 똥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또 방구를 이렇게 또 진하게 꼈는데 그런데 지금 막 성을 내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러시아까지 이렇게 또 공격할 수 있도록 이 미사일의 이 제한을 이렇게 또 풀어두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네가 우크라이나가 이 미국의 미사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러시아 깊숙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커다란 전쟁이다. 3차 대전을 불사지르겠다라고까지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방방 뛰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 측에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을 이렇게 또 파병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략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만 명 정도의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또 파병이 돼가지고 실제로 뭐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 교전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북한 군인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어쩌면은 이 북한 군인들 한 10만여 명 정도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북한 군인을 이렇게 또 파병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을 지금 키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이 미사일 같은 거 제약을 이렇게 또 풀어줬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북한 군인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이 미사일 쏴라. 지금 파병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전쟁을 키우는 것이지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축소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사일 사용 제한을 늘려놨는데, 그런데 이게 3차 대전으로도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뭐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시작을 한 나라는 바로 이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가장 큰 원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북한도 이렇게 또 파병을 하면서 이 외부 세력을 이렇게 또 끌어들이면서 전쟁을 이렇게 또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서방 세계로부터 이제 많은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전쟁이 지금 뭐 3년이 넘게 이렇게 또 지속이 되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좀 이제 지쳤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 무기 지원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게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것을 이제 금방이라도 이렇게 또 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더 빨리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무기 같은 것들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이제 제한을 이렇게 또 푸는 등 이 트럼프가 고난을 물려받기 전까지 좀 빨리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양상이 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먹고 휴전선 이렇게 또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좀 이제 분단 국가가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측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 장거리 미사일을 더 이렇게 또 쓸 수 있도록 이 제약을 이렇게 또 풀어준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 헝가리에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헝가리 외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이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쓰는 것을 제약을 풀어줬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전쟁을 지금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전쟁을 지금 더 격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갈등의 위험을 지금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은 이런 조치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에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느냐 일부러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이제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이렇게 또 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진다라고 하면서 뭐 나토 유럽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미국에 이렇게 또 싸잡아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단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계획은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빨리 끝날지 안 끝날지는 미지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헝가리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즉각적인 휴전을 빨리 해라. 이 전쟁 뭐하러 지금 이렇게 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근데 휴전을 한다고 하면 땅 주고 이제 끝내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헝가리가 지네 땅 이렇게 또 뺏기면은 그런 소리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헝가리 쪽에서는 빨리 뭐 땅 주고 뭐 휴전하고 해가지고 빨리 전쟁 좀 빨리 끝내라. 지금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내라 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유럽 안보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또 뺏기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러시아가 유럽 쪽까지 실제로 이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헝가리한테 이제 역으로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헝가리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이 유럽의 이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느냐, 만약에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빼앗긴다고 하면은, 뺏어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헝가리한테 물어보니까 헝가리 쪽에서는 또 아무 말도 없다고 하네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비판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묘수도 없는데 그냥 비판만 막 작살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헝가리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압박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뭐 경제 정책들이나 그리고 뭐 주요 인사들 이렇게 또 뽑고 있는 거, 뭐 내각 인사들 이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할 이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세를 높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는 절대로 반대를 한다 라고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X에다가 남겼죠. 뭐 트럼프도 다 들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다 들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화당에서도 다 들을 것인데, 나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이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반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내각을 이렇게 또 결정을 하고 있으면서 재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무장관을 스캇 뭐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나는 그 사람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하워드 루트닉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X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뭐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한테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다가 트럼프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 섞인 얘기를 이렇게 또 적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인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공동 대통령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랑 지금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지금 이 트럼프를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굉장히 긴밀하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있거든요. 막 밥 같은 거 뭐 저녁 같은 거 계속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인사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이 내각까지 지금 결정을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워를 갖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 공동 대통령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재무장관으로 지금 누구를 이렇게 또 뽑을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까지 이렇게 또 압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미국의 공동 대통령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을 이렇게 쥐락펴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1억 8천만 달러인가요? 그거 넣어놓고서
어마무시하게 훨씬 더 많은 그 금액을 지금 벌써 다 뽑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벌써 이 테슬라 오른 거 보세요. 네, 테슬라 오른 게 1억 8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 뭐 공동 대통령처럼 지금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측근도 이 일론 머스크가 눈에 가시라는 그런 소리죠. 이 대통령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그런 소리죠. 네, 거기에다가 네,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었던 예, 이 관세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을 지금 나는 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예, 입장을 이렇게 또 밝히고 있다 보니까 네,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네, 일론 머스크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레저리 세크레타리를 이렇게 또 네, 뽑기 위해 가지고 직무장관을 이렇게 또 뽑기 위해 가지고 네, 이 굉장히 고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2명의 후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하워드 루트닉이랑 그리고 이 스캇 이 베센트라고 이렇게 또 네, 2명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2명이 네, 이 누구를 할지 이렇게 또 모르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 내부 이 파벌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자신의 엑스에다가 네, 나는 루트닉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파벌 간에 이렇게 또 싸움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재무장관은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는 뭐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벌써부터 네, 지금 네, 파벌 싸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이 최종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말도 지금 뭐 최측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이렇게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네, 원하는 대로 이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네, 또 이제 트럼프 인사에 대한 인사 결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 이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이 맥 게이트를 이렇게 또 네, 뽑지 않았습니까? 네, 뽑다 보니까 이 하원 이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맥 게이츠는 네, 이 윤리적으로 좀 이 법무장관으로는 별로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에 이렇게 또 착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맥 게이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매수를 한 그런 뭐 정황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여성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 맥 게이츠가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나는 봤다라는 이 증인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약 있지 않습니까? 이 약물 같은 거 이제 남용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봤고, 거기에다가 뇌물 수수며 거기에다가 개인과 또 이제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도와주는 등 좀 이 윤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맞지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원에서 이 하원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맥스캇이 나 지금 이렇게 이 너무나 이 나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나가린데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원 의원에서 탈퇴를 한 상태이거든요. 네, 사퇴를 하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법무장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사퇴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네, 이 맥스캇이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네,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조사가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맥 게이츠가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해라, 네,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장이 존슨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윤리 보고서를 공개를 하는 것은 나는 반댈세, 이것은 전통과 규칙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감싸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끼리 또 이제 파벌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감싸주고 있으면서 이 맥 게이츠를 이 트럼프가 뽑은 이 맥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앉히기 위해 가지고 이 갖은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뜻대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맥 게이츠가 실제로 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그 보고서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나쁜 그런 기록들이나 그런 것들을 슬그머니 이렇게 다 지워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 자신보다 더 독한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걔 죄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또 나중에 사그리 이렇게 또 지워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지금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듣기 싫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권력을, 이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또 이제 물려받지 않습니까? 물려받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mass deportation, 이 대규모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미국 내에 있는 대략 한 1,100만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1,100만 명을 모조리 싹 잡아다가 이 밀리터리까지 지금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군까지 이렇게 또 동원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1,100만 명이나 되는, 지금 뭐 잘 보고 있다고요. 다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불법 이민자들인지 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수억 달러가 아마 쓰여질 거라고 하는데, 싹 다 잡아다가 이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더라도 싹 다 잡아다가 미국 밖으로 추방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은 뭐 싹 다 잡아다가 다 이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불법 이민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세금도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딸릴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금 걷는 것들도 이제 많이 감소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특히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은 이 불법 노동자들, 특히 이 농업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 노동 부족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또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농업으로도 뭐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앞서 있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 엄청나게 농업을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일할 사람이 이렇게 또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민권자들이 누가 이 농장에 나가가지고 미니멈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15달러 받으면서 땡볕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마도 엄청나게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이렇게 또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뭐 추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일부러 이 국경을 느슨하게 한다고 해요.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해가지고 이런 힘든 일 이렇게 또 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싹 다 잡아다가 추방 조치를 하고, 그리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이 노동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특히 남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는 이 남부 지역 사람들이 농업을 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손이 딸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트럼프 뽑은 거를 또 굉장히 이 후회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네들이 뽑았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불법 이민자들 추방 조치를 이제 할 거라고 하니까 이 미국의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비상 사태를
비자를 선포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다 미국 밖으로 내쫓아낸다고 하니까 특히 이 멕시코가 좀 불안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제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다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내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 멕시코로 이렇게 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근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유통이 되고 있었던 이 당근, 뭐 당근이나 뭐 베이비 캐럿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당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콜라이, 이 브레이크아웃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 대장균이 지금 감염이 된 이 당근이 지금 유통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감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당근을 섭취를 해가지고 이 대장균에 이제 감염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9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15명이 지금 현재 입원을 해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콜 대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유통이 된, 판매가 된 유기농 당근이라고 해요. 이 유기농 당근이랑, 그리고 9월 11일부터 이제 11월 12일까지 베이비 캐럿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그 캐럿 이렇게 또 판매가 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 이콜라이가 이렇게 감염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최근에 이렇게 또 산 이 당근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올게닉 당근이라고 해요. 이 올게닉 당근을 본다고 하면은 이 거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쓰면서 올게닉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똥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거름을 쓰면서 이렇게 또 하나 봐요. 그리고 당근을 본다고 하면은 땅 속에서 이렇게 또 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콜라이에 이런 뭐 대장균에 훨씬 더 감염이 쉽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근이 혹시 냉장고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산 곳에 가셔가지고 리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폐기 처분을 빨리 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제 이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당근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리턴을 해라. 아니면은 폐기 처분을 해라 라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당근이 판매가 된 그 판매처를 본다고 하면은 트레이더 조스가 있다고 하고요, 홀푸드가 있다고 하고, 타겟, 월마트, 월그린즈 등 이런 곳들에서 이 당근이 이렇게 또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서 이렇게 또 당근을 사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날짜에 판매가 됐다고 하면은 빨리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콜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균이 이렇게 또 감염이 된 사례가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서도 이 양파에서 이 대장균에 이렇게 또 감염이 되게 되면서 한 명이 사망했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당근에서 이 대장균이 이렇게 또 퍼지는 바람에 또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야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야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먹을 때에는 진짜 잘 씻어서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 일부러 이 올게닉을 이렇게 또 사서 이렇게 또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올게닉 아닌 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 주말에 좀 이제 significant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기온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를 본다고 하면은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은 기온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차츰차츰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주말에 아마도 좀 어느 정도 significant한 어느 정도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겨울에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렇게 또 비가 이번 연도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뭐 캘리포니아는 항상 이제 가뭄에 시달리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이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끄럼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차 사고도 이렇게 또 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위 조심하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약에 주말부터 이렇게 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비가 뭐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주말에 비가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다음 주 초까지 이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보면서 이 영상이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 뉴스이냐면은 어제 여기 이제 LA 근처에 있는 이 포모나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포모나에 페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엑스포도 하고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레이스 트랙이 있는데 그 레이스 트랙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 레이스 트랙에서 인앤아웃이 이렇게 또 주최를 하는 무슨 뭐 레이스 하는 게 있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참석을 하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레이스 트랙에 이렇게 또 참가를 하다 보니까 트레일러들이나 뭐 트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하는 바람에 좀 이제 큰 사고가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비행기가 옆에 있고 그리고 이 픽업 트럭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픽업 트럭을 위에 이렇게 픽업 트럭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여기 이렇게 진짜 떨어질 때 찍은 영상에 이렇게 또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주차가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픽업 트럭에 바로 위에 이렇게 또 안착을 해가지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픽업 트럭이 충격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완화를 했나봐요. 정말 다행히도 한 명도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4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픽업 트럭은 안에 사람이 정말 다행히도 없어가지고 파킹이 되어 있었던 그런 차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이 픽업 트럭은 뭐 완전히 다 망가지기는 망가졌지만 비행기도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는 망가졌지만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픽업 트럭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이 트레일러들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들도 이렇게 또 망가지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추락을 한 이 비행기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파이퍼라고 하는 이 비행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무나 이 페어플렉스 그 근처에 비행기장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착륙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아마 비행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부상자 4명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동 이제 보고서는 아마도 오늘 늦게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이 경비행기 사고 같은 것들은 이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경비행기들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자주 일어나기는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 경비행기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서 일어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어느 이제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21세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좀 이제 젊은 나이에 흑인 여성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어제 이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LA에서 교통사고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 경찰이랑 뭐 소방서랑 다 갔다고 합니다. 다 가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어느 한 차량이 콘크리트 벽을 받고 이렇게 이 사고가 좀 크게 이렇게 또 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이 여성이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이제 잘못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또 받고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여성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총상을 입고 죽은 것 같다. 총상을 입고 죽었대요. 누가 총을 쏴가지고 이 여성을 사망케 해가지고 아마도 운전을 이렇게 또 하다가 밖에서 총을 쐈나 해가지고 이 콘크리트 벽을 받고 이렇게 또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우스 LA 정말 위험하다. 사우스 LA는 진짜 막 총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뭐 자주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 아, 정말 안타깝게도 잉글우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잉글우드에 이제 사는 사람이 사우스 LA에 무슨 볼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차 타고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져가지고 너무나 이제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사우스 LA는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거다가 이렇게 총을 쏴서 이제 맞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찰은 어떻게 해서 이 여성이 이렇게 또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했는지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LA 글렌데일 있지 않습니까? 이 LA 다운타운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좀만 가면 있는 이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어제 칼부림 사건이 2건이나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건의 이 칼부림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4명의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하네요. 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아마도 이제 로드레이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막 운전을 지랄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웬만하면 싸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 너 가라. 갈게 가라. 바쁜가 보지 하고 그래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또 운전함에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싸운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칼을 이렇게 또 휘두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3명이 말다툼하다가 이제 나중에 칼을 뽑아가지고 찔렀나 봐요. 그래서 3명이 이제 칼에 찔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을 하지는 않았고 경미한 부상만 입어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글렌데일에서 또 어느 한 사람이 칼부림을 이렇게 또 부려가지고 한 사람이 칼에 이렇게 또 찔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있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또 찔렀다고 합니다. 찌르고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지금 현재 이 경찰은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LA에서는 어제도 여러 건의 이런 강력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우스 LA에서는 누가 총을 쏴가지고 아마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또 총을 맞고 콘크리트 벽에 박고 이렇게 또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글렌데일에서는 2건의 칼부림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칼에 찔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LA는 역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길거리 다닐 때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사우스 LA에는 웬만하면은 차 타고도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플러스 0.3%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5%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스피릿 항공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싸다고 하면은 싸다고 할 수 있는 이 저가 항공사, 이 스피릿 항공이 결국에는 이 파산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스피릿 항공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악화가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이제 살아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이렇게 또 있었었던 수년간의 이 재정 적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제트블루 있지 않습니까? 제트블루랑 이 스피릿 항공이랑 이 합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합병이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스피릿 항공이 도대체 우리는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채를 가지고 말이죠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산 신청이 이 스피릿 항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챕터 11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챕터 11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재무조정하고 뭐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 파산 신청에서 아마도 이제 벗어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휴지 조각이 되게 되면서 스피릿 항공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것이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뭐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하지만 이 스피릿 항공은 계속해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하네요. 운영이 되게 되면서 이 스피릿 항공에서 쌓아두고 있었던 그 포인트는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피릿 항공이 굉장히 많은 뭐 채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상환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상환하거나 뭐 재조정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스피릿 항공의 비행기들 23대를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뭐 재무조정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다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주식은 없어진다. 주식 없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늘은 7% 넘게 폭등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테슬라가 폭등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내에 있는 셀프 드라이빙 이 레귤레이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 이 법들을 좀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어마무시하게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미국 이 교통안전부로부터 계속해가지고 뭐 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런데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이 책임하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잘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잔단 말이에요. 이러고 프리웨이에 가다 보면은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테슬라가 알아서 이렇게 또 운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요. 자다 보니까 좀 많은 이런 교통사고를 이렇게 또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 교통안전국에서는 테슬라 이거 위험하다, 이 오토파일럿 쓰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규제를 더 둬라라고 하면서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는 그 조사들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제약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했었던 리로봇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이버 캡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 택시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던 이 사이버 캡이 굉장히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계획보다 좀 더 빨리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없앨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만약에 로봇택시를 이렇게 또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놓는다고 하면은 우버나 리프트 또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버는 모르겠는데 뭐 리프트 같은 주식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직약변동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들이 어느 분야에서는 막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요번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기회에 또 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또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또 생겨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뉴스들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번에도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포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봐. Missing someone